왜? 아이씨 왜 삐졌어? 왜? 귀엽죠? 아! 얼마 전에 건설로조 문제를 좀 다뤄보자라는 제안을 받아서 그래 뭐 알았어요 하고서 이제 건설로조 기사를 보는데 기사를 읽으면서도 도대체 원래비고 뭐고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기자들도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공부를 했어. 2주 동안. 아파트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그거를 건설회사에서 만들겠죠. 근데 건설회사에서 만들 때 노조 때문에 얘네들이 죽겠대. 뭐 노조가 조폭이래.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나 해서 이제 건설 현장을 가고 또 업체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진짜로 건설노조는 조폭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를 지으려면 뭘 해야 돼요? 아파트가 이제 땅바닥이 있잖아요. 일단 땅바닥을 만들어야 돼. 땅바닥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때려 부을 거 아니에요? 부어서 만든 다음에 거기다 내장재 붙이고 뭐 도배하고 벽돌 쌓고 뭐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건설노조가 들어와서 야 너 우리한테 돈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돈 내놔 하면은 이건 뭐 그냥 공갈이잖아요. 근데 공갈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노조가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이 업자들이 피해를 보는지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아무도 관심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아셔야지 나중에 기사로 나와서 이제 민노총이니 한노총이니 건설노조니 뭐 국토부니 뭐 이런 거 싸우고 있을 때 아 뭐가 핵심이다라고 해서 누가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조금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건설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GS건설, 뭐 포스코건설, 그다음에 SK건설 뭐 이런 건설사들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종합건설사라고 해요. 토목은 뭐냐면 뭐 이렇게 다리 짓고 교량 짓고 땅 파고 뭐 댐 만들고 이런 걸 토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은 이제 건물 사람들이 이제 생활하는 공간을 만드는 걸 건축이라고 하고 이제 플랜트 이제 공장 짓는 건데 보통 종합건설회사는 요 세 개를 거의 대부분 하거나 아니면 그룹사에 건축과 토목을 하는 회사 하나, 그 다음에 플랜트 회사 하나, 뭐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건축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종합건설사에서 아파트를 기획을 해요. 가령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둔촌주공 그 조합들이 이제 건설사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야 아파트 지을 테니까 니네 제안서 좀 갖고 와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건설사에서 딱 보니까 저기 땅 되게 좋은데 저기다 아파트 지어서 팔면은 잘 팔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아파트를 만들어요. 자체가 기획해서 하거나 아니면 수주를 받아서 아파트를 만들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시작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종합건설사에서는 이 모든 거를 오케스트라로 이제 지휘를 하는 구조거든요. 그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골조라는 거 이제 콘크리트 붓는 거죠. 그다음에 철근 세우는 거를 하는 업체가 있고 뭐 내장 이제 습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벽돌 쌓아가지고 이제 막 저 시멘트 발라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뭐 창호, 유리, 가전, 가구, 금속 이제 무슨 펜스 같은 거 만들죠. 도배마루, 석공, 돌 깎아갖고 만드는 거, 뭐 이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뭐 이런 업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 건설사들은 이 전체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이제 현장 소장을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보통 원청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하청사들이 쫙 모이는 구조인데 일단은 이제 종합건설사에서 이제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땅에다가 그 사무실을 지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현장 소장이 있는 현장 방이란 말이야. 그 현장에 딱 가면은 현장에 딱 가자마자 노조들이 온대요. 제일 처음에 오는 노조가 누구냐? 바로 건설기계 노조가 온대요. 와서 야 니네 이제 어차피 짐 옮기고 땅 파고 뭐 해야 되니까 덤프트럭이랑 포크레인 우리 걸 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걔네 거를 써줄 수밖에 없대요. 그 이유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덤프트럭이랑 포크레인 계약을 맺잖아. 그럼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발주를 합니다. 이제 철근 콘크리트 발주를 하면은 형틀 노조라는 데들이 온대. 그게 다 건설 노조 밑에 있는 애들인데 형틀이 뭐냐면 이제 철근을 꽂고 뭐 시멘트를 때려 부으려면 이제 시멘트가 넘칠 거 아니야. 그냥 바닥에 뿌리면 그 틀을 딱 이제 나무를 깎아갖고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가 뭐 100평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100평을 딱 나무를 틀을 짜가지고 거푸집을 만드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때려 붓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타워 크레인이라는 것도 불러요. 타워 크레인이 뭐냐면 우리 이제 인형 뽑기 하면 인형 뽑기 할 때 윙 해서 옮겨주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 타워 크레인이라고 하는데 그 타워 크레인도 부르고 이제 그때 공사가 처음 시작이 되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건축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주문을 하고 이러면 이제 타워 크레인 애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 타워 크레인을 써라. 이제 민노총은 민노총 거 몇 개, 뭐 한노총은 우리 거 몇 개, 뭐 10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타워 크레인 10개 중에
7개는 민노총, 3개는 한노총 뭐 이렇게 쓰라고 노조들이 막 이렇게 와서 이제 으름장을 놔요. 그걸 또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타워크레인 쓰는데 니네 원래비를 좀 갖고 와 이러는 거예요. 원래비가 뭐냐면 그냥 삥을 뜯는 거예요. 그냥 깡패지야. 돈 내놔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비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예전에는 타워크레인에 뭐 에어컨도 없고 뭐 온풍기도 없고 이래서,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힘든데 이 사람들 받는 돈이 끼케야 200만 원 막 이랬대요. 뭐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힘들고 또 밤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니까 이제 건설사에서 좀 이렇게 용돈 하라고 이제 줬대. 몇십만 원씩 이렇게 해서 뭐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수고비 격려비 쪽으로 줬는데, 이게 이제는 아예 노조가 이제 아예 이쪽에 메이저가 되면서 이제 아예 그냥 대놓고 삥을 뜯는 거래요. 그래서 보통 크레인 한 대당 이제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1인당 인당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제 원청사 있잖아요. 타워 크레인은 되게 특이하게 원청사, 그러니까 종합건설사 GS건설의 현장이라고 치면, GS건설이랑 타워크레인 업체랑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GS건설에서 타워크레인 기사한테 월급을 줘요. 한 500만 원씩 6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을 받고 플러스 원래비라는 거를 밑에 있는 하청 업체들한테 돈을 받는 거야. 웃기잖아. 나 같으면 이제 조선일보한테 계약을 받아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저기 옆에 있는 그 TV조선 가가지고 돈 내놔 해서 돈을 뜯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타워크레인이라는 게 물건을 높이까지 올려주는 거잖아요, 무거운 물건을. 근데 이제 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물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달라고 하면 원래비를 주면 이렇게 옮긴대요. 근데 원래비를 안 주면 이렇게 옮긴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냥 이제 태업을 하는 거야. 사보타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빡치니까 그냥 돈을 주고 그냥 끝내는 거야,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고서는 이제 타워크레인 그렇게 했다. 그럼 철콘 업체라고 하는데,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철근을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에는 인부들이 필요하잖아. 그럼 100명, 200명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가다라고 흔히 얘기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이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일용직 근로자들을 이제 건설노조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너 일용직 근로자 니네 총 몇 명 필요해? 150명 필요하지. 150명 중에 100명은 우리 애들 써.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평소에 우리랑 호흡을 맞춰온 사람들을, 혹은 이제 직영, 우리 회사 소속인 그런 이제 근로자들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명이나 200명이나 뭐 100명이라고 칩시다. 100명 중에 30명만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쓸 수 있고, 나머지 70명은 다 노조에서 그냥 찍어 누른 사람들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우리 애들은 우리가 월급을 주잖아요. 그럼 노조 월급도 우리가 준단 말이야. 근데 노조가 우리 애들보다 돈을 훨씬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업체가 원하는 사람들만 골랐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을 막아버린대. 앞에서 막 깽판 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주변을 막 돌아.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전화해서 바로바로 군청이나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 이제 뭔가 규제가 있을 거예요. 산업안전법에 따라서 뭐 세륜기라는 게 있대요. 이제 뭐 트럭, 덤프트럭 먼지 안 나게 물 뿌려갖고 하는 거, 뭐 울타리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조금 한 몇 분이라도 늦으면 그런 거 뭐 그 설치한 거,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설치가 되기 전에 차량이 한 대라도 이동을 하면 그거 찍어다가 시청에다가 민원을 넣고 고소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뒷다리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 미치는 거지. 아, 그래 그래 알았어 해서 노조 애들 니네 뭐 저 100명 중에 70명은 니네 애들 써줄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을 얘네들이 제대로 하면 좋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을 안 하는데요, 잘. 우리가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 100이라고 하면 건설노조 애들이 일하는 능력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 자체가 30%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는 보통 오늘 뭐 철근 몇 개 옮겨, 오늘 8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의 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의 양에서 이제 100개를 옮겨야 된다 그러면 건설노조 애들은 30개밖에 안 옮긴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리고 자기 직영 애들은 100%를 다 하고, 아니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더 비싸게 주고 온 사람들이 생산성이 더 떨어지는데 이거를 울며 겨자 먹기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 이제 기사들을 보통 보면은 아, 이런 새끼 나쁜 새끼, 이 새끼 나쁜 새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어떤 피해를 주는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노조를 썼을 때랑 노조를 쓰지 않았을 때 아파트 원가 비교를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했더니 그 뭐 철근 콘크리트에서 만약 100억짜리 일을 했다. 그러면 노조가 들어오면 108억이 된대요. 그러니까 8%가 깎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철근 콘크리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익률이 노조가 이렇게 활개를 치기 전에는 한 10% 정도 됐대요. 현장에서의 이익. 그런데 현장에서 이익이 10%면 이제 이 현장에 나와도 이제 사무실 백오피스에서는 일을 하잖아요. 여기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통 관리비라고 하잖아요. 그 관리비를 대충 5% 정도로 잡는데요, 넉넉하게.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10%가 남으면 이제 관리비 5% 제하더라도 이제 5%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살만한 거지. 근데 이제 노조가 여기서 8%를 먹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지. 여기서 이제 폭발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관에서 이걸 도움을 전혀 안 주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그냥 개 활개를 치고 다녔대. 그래서 재작년에 진짜 다들 잘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질 때 철근 콘크리트 업에서만 8%를 노조가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도대체 저는 이제 이 노조들의 폐악질 때문에 국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게 무엇이냐 요 개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요 얘기를 듣고서 진짜 개 깝깝해가지고 짜증이 많이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업체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잘 안 들어준다 그러면은 계속 민원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민원을 집어넣으면 지자체에서 단속이 나온대. 뭐 노동부에서는 이렇게 단속이 나와. 그래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과태료는 또 원청사에다 매겨요. 왜냐면 그 현장에 청구할 책임자는 이제 원청이니까 뭐 GS건설이니 뭐 현대건설 이런 그 현장 소장한테 이제 딱 날리는 거지. 야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이거 벌금 내 그러잖아요. 그럼 이 벌금을 도대체 누가 내냐?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가 냅니다. 왜냐면 이건 저도 회사를 다녀봤으니까 회사에서 야 너 뭔가를 해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한테 예산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짓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 예산 얼마 들어? 그럼 100억이 듭니다. 얼마 벌어올 수 있어? 그럼 10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100억짜리 사업이야. 우리 이익은 10%야. 그러면 이제 그래 100억 줄 테니까 사업 잘해갖고 10억 남겨갖고 와 해서 100억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100억 안에서 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거야. 자 보자. 여기서 어떻게 주냐면 이 비율이 대충 나왔어요. 자 뭐 100억을 받아왔어. 그럼 토목공사 앞에 토목 조지는데 한 15% 정도 들고 철골 구조물 만드는 거죠. 이제 시멘트랑 철근 때려박는 거에서 40%가 들고 내장 이제 벽 같은 거 나무로 짓는 거죠. 그 내장하는데 2.3%뭐 습식 뭐 벽돌하고 뭐 시멘트 칠하는 게 한 5.5% 창호 유리 6% 가전 가구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6% 금속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내가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여유 자체가 굉장히 적잖아요. 원청사에서. 왜냐면 이게 5% 뛰기 장사란 말이에요. 종합건설사 평균 이익을 보면 영업이익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그게 폼이 별로 없다고 이게. 그러면 이제 과태료가 나오면 이 과태료가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를 볼 거 아니에요. 뭐 골조하는 데에서 나왔다, 뭐 하는 데 나왔다, 뭐 그런 사진을 다 찍어 놓은 거가 이제 민원이 접수가 되잖아요. 그럼 과태료를 받으면 그 해당 현장의 하청업체한테 이제 과태료에 대한 책임이 하청업체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원청사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이 벌금을 낼 수밖에 없게 계속 트집을 잡는 그 건설 노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월급을 줘야 돼. 자, 월급을 줬는데 일을 더 못하는 노조 애들 월급까지도 더 많이 줘야 되지. 그리고 타워 크레인에서 물건 옮겨준다는 그 명목으로 뜯어가는 원래비도 몇 천만 원씩 줘야 돼. 그리고 과태료까지 내야 돼.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미치는 거지. 근데 이 업체들은 원청사에다가 이걸 항의하지도 않아. 왜냐? 뭐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원청사도 똑같이 당하고 있으니까 둘이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노조애들이 지금 하는 짓이 이거예요. 그냥 가서 정상적으로 일 대충 하고서 집에 가서 쉬면 되는데 그냥 사진기 들고 다니면서 막 캠코더로 다 찍고 앉아있고 이 자료 쌓아놓고 언제 얘네들 민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이런 거만 계속 고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뒷다리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업체를 만나면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니들이 적당히 그냥 그 지금 8%를 먹고 있잖아요. 니네가 한 2, 3%만 먹었어도 내가 뭐라고 안 했다는데 어떻게 내가 가져가는 것보다 노조가 가져가는 게 더 크냐. 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빡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이 계속 건설 노조 때려잡겠다 막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정권 바뀐 걸 굉장히 실감하고 있는 거지.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건설 노조 애들이 재작년까지 뭐지 정권 바뀌기 전까지 개 깽판 치면서 소리 지르다가 이번 정권 들어서 계속 노조 이렇게
이제 강경 발언이 나오잖아요. 대통령도 저 민노총이랑 얘네 노조들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희룡 장관도 막 나서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친절해졌대요.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조금 덜한대요. 요즘 막 구속되고 있거든 민노총 애들. 그러니까 이런 상태니까 이제 대충 이해를 하셨죠. 이게 도대체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는지고 아파트에서 노조가 어떻게 폐악질을 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컨텐츠를 만들어봤어요.